주문이 들어가도 안 하고 나중에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죠? 예. 자, 이 지적공부 복구 절차입니다. 우선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기초 자료에 따라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사서 가지고 토지 대장 같은 거 복구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복구 자료도 가지고 도면 같은 게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복구 자료 조사서 여기서 복구 자료도 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토지 면적입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 복구할 때 원본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된 자료는 원본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 바로 면적의 복구입니다. 자, 집은 잘못 복구됐다. 아이고 집은 잘못됐네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웃으면서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목이 잘못됐다. 어허 이 지목 집 써가지고 있는데 된데 왜 전으로 해놨어요. 대로 바꿔주세요. 하면 됩니다. 근데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웃으면서 간다. 손에 칼 쥐고 뛰간다. 손에 칼 쥐고 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 복구입니다. 왜? 토지 면적은 그 사람의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니까 맞죠? 그래서 이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 면적은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 면적은 면장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죠. 그러면 복구자료 조사서 가지고 대장이 복구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대장상 조사되는 면적이 나오겠죠. 그 조사된 면적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토지에서 측정합니까? 도면에서 측정합니까? 도면에 측정하죠. 그래서 복구자료도에서 측정된 면적 이 두 가지 면적을 우선 비교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니까 이 두 가지 면적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 이 비교된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또는 우리 법이 정하는 오차 허용 범위 내 자, 면적은 잴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이 오차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이 오차 허용 범위 내의 오차는 사소한 오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차 허용 범위 내의 오차만 있을 때는 그대로 복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죠. 또는 아예 복구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더라. 이때는 처음부터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처럼 처음부터 청량을 새로 해갈 수밖에 없다. 이때 하는 청량을 복구할 때 하는 청량, 말 그대로 복구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복구 청량은 오차 허용 범위 내에 사소한 오차만 있을 때는 복구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복구 청량은 반드시 해야 되는 청량은 아니고 지적공부 복구 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이지만 그때 지적공부 복구를 할 때는 복구 청량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나갔어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구 청량을 했어요. 이 복구 청량하면 복구 청량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복구 청량 결과대로 복구가 이루어지느냐? 안 해요. 이 복구 청량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복구 자료와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데 복구 자료와 부합하면 그대로 복구하면 되고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할 때. 이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래 청량된 자료 따라 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면적이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면적이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복구 청량을 했다면 비용과 시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청량한 결과대로 복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복구 자료와 비교해보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끝까지 타협적으로 가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살 때는 우리 보통 아직까지 평당 얼마 이렇게 하고 가격을 사잖아요. 그러면 평당 500만 원짜리 토지를 100평을 샀다. 그러면 5억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서 그 다음날 구청에 뭐 자잘하게 불이 나면서 지적공부 멸실했다더라. 그리고 나서 자료 없다 와가지고 청량한다고 좀 비켜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좀 뜨신 물 있으면 한 잔 주세요. 하면서 괴롭게 하더니 나중에 복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95평으로 복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나는 몇 평을 샀어요? 100평. 평당 5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95평이면 5평 줄었죠.
그럼 2,500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원래 100평이든 그 뒤에 나온 95평이든 내가 측정한 거예요? 국가가 측정한 거예요? 국가가 측정했어요. 그런데 앞에 100평이라서 나 100평 믿고 샀는데 왜 95평인고 했더니 묘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라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앞에 100평도 누가 청량? 국가가. 뒤에 95평도 누가 청량? 국가가.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국가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야?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마지막까지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구청에 다시 한번 불이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타협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아직까지 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아직 개발이 거의 덜 돼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 일본 사람들 자료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재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전해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하게 그냥 미루면서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이 복구하려는 자료를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홈페이지를 줄여서 홈피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게시하는 기간 중 이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구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자, 예전에 몇 번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게시하는 상황은 복구하고 나서 게시하는 것인가? 복구되기 전에 게시하는 것인가? 복구되기 전에 게시하는 거예요. 복구되기 전에 게시합니다. 복구되기 전에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려는 자료 또는 복구하려는 사항 이렇게 되는 거지 복구한 사항을 게시한다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복구한 사항은 이미 복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구한이 아니고 복구하려는 복구하고자 하는 또는 복구할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미래형으로. 이게 지적공부 복구에 대한 절차예요. 그리고 게시기간 15일 이상이고 이의신청도 똑같이 그 15일 이상입니다. 게시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게시가 끝나면 이의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갑니다. 자, 이게 지적공부 복구에 대한 절차들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운 데 비해서는 문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해놓고 가면 항상 뒤통수가 떳떳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토지 이동으로 갑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아니고 토지 이동,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토지에 뭔가가 다르게 움직여서 변화가 있다라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은 토지에 무엇이 다르게 움직였냐? 토지의 표시가 다르게 움직였다. 토지 표시. 그래서 토지 이동은 그 토지의 무엇이 표시가 다르게 움직여서 자,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겼다 발생, 기존에 있던 것이 변화가 있다 변경, 아예 없어졌다 소멸 해서 이 모든 경우를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토지 이동하지 않고 사람 이동한다면 사람이 태어나고 출생, 자라고 성장,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소멸하고 그래서 사람의 일생과 똑같은 게 뭐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토지 표시가라고 했는데 토지 표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몇 개가 있다?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것만을 토지 표시라고 불렀죠. 그것이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적 공부를 보면 토지 표시와 상관없는 소유자, 예전에 과세 기준이었던 토지 등급, 현재 과세 기준인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더라. 생기고 없어지고
뭐 변화되고 하는 과정이 있더라. 이 변동은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없으니까? 토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맞죠?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져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 그것만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는 토지 이동인가 아닌가 해서 요 나오는 밑에 3가지 제법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내니까 다 맞추더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냅니다. 그러나 기본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99페이지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우선 100페이지 가서 토지 이동 신규 등록부터 해서 봅니다. 자, 새로 등록해야 될 토지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새로 조성된 토지가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겠죠. 이런 토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적법은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소유자에게 60일 이내 신청해라라고 의무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게 며칠 이내? 60일 이내.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런 숫자 기간 등 나오면 다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적법상 토지 표시는 원칙 누가 정해야 된다? 국가가 정한다. 지적 국정주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등록돼야 될 토지도 원래 그 토지 표시를 누가 정해야 됩니까? 국가가 정해야 되죠. 그럼 국가가 돌아다니면서 토지 표시 어떻다 저떻다 다 자기가 정해줘야지 소유자 보고 신청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토지 3,800만 필지에 달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공무원들을 써서 일일이 그 변화를 알아내야 된다면 공무원 숫자, 지적 관련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늘려야 될 겁니다.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상황 파악해야 되니까. 자, 비용 감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에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적공부 기재를 계속 현실에 맞게 고쳐가자. 원래 토지 소유자는 신청해야 될 의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국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국가가. 자, 비용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청 의무를 위반해서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 벌칙이 어떻게 된다? 없다. 벌칙이 없습니다. 과태료 등의 행정적인 제재도 없어요. 신청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도와주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나 시간 없어서 못 도와줘요 했다. 그러니까 성질나 딱 가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 부셔버린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데 가서 두드려 패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벌칙은 없습니다. 요거는 신규 등록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토지 이동 전부 다 신청 의무 위반해도, 즉 신청을 안 해도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고려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지적공부가 이제 선 등록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등기부는 현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래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뺏겨온다. 그 말은 등기부 소유자를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그럼 소유자를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스스로 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첨부 서류입니다. 4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하면 되고 그 서류가 우리 101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도표해서 왼쪽에 첨부 서면 동그라미, 오른쪽에 첨부 서면 X하고 왼쪽에 동그라미 된 4가지 있죠. 그것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에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타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소유권 증명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번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에 확정된 뭐 가지고? 판결 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 판결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법원에 갔더니 나를 소유자로 확인해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맞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도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슨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죠. 공유수면을 매립. 공유수면 매립했다. 공유수면 대표적으로 바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매립했을 때 그 매립하고 준공검사를 내가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요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제출되면 됩니다. 자, 해서 첨부서류 네 가지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 신규 등록할 때는 이 첨부서류 네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의외로 그래도 제법 자주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뭐 소유권 정매수는 아무거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법원에 확정 판결 못하는 거 없고 4번에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나온 거 바다를 매립했을 때 내가 매립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번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하고 나왔어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겠죠. 그럼 개발이 될 때 필요한 토지들 소관청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최소한 빌릴 토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비용 든다 안 든다? 비용 든다. 그런데 그 구역 내 토지 중에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판남이다. 형님 동생이다. 형님 동생이기 때문에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샥 웃으면서 국가를 향해서 갑니다. 자, 가가지고 일단 한번 은떼 보는 거야. 뭐라고? 형님아 그거 내도 을 해보는 거야. 내도 했을 때 가라 이러면 좋게 가져오면 되고 그냥은 좀 그런데 이러면 그러면 싸기는 싸대 얼마나 싸게 엄청 싸게 좀 더 이렇게 엉겨 붙을 수 있겠죠.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데 자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최후의 관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무슨 장관과 협의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그 문서사본을 가져오면 누구 명의로 등록 가능하다? 그 지자체 명의로. 국가를 뺏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전합니다. 그래서 소판 기준하고 또 있다. 소판 기준, 소유권 정매수로 판결,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준공검사 확인 사본, 소판 기준. 들었다 외우세요. 소판 기준.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땅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뭐 얄궂이 뭐 토끼나 돼지 팔아가 된다. 소 팔아야 된다. 소 팔아야 되는 거다. 소 팔아야 되는 거다. 소를 한 마리 팔고 판 기준까지 제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에서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소유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원칙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외 신규 등록만큼은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게 된다는 거. 자,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 있으면 지적공부도 만들어지고 등기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부터 만들어진다? 지적공부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는 신규 등록되는 이 시점에는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등록되고 나서 나중에 등기되는 거야. 그리고 이 등기는 등기부 처음 만들어지는 등기, 보존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등기소 가서 등기해 주세요. 신청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냥 등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공부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빨리 움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오랜 기간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원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와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어떻게 하더라?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이 끝나고 난 이후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항상 원칙에 따라 뭐를 기초로?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이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등기부 소유자 뺏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 내가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라고 등기 촉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신규 등록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답으로 나오든 답으로 나오지 않든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와요. 당연히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전환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 자, 102페이지 등록 전환하고 나왔어요. 자, 등록 전환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우치고 계셔야 된다. 의미. 자, 등록 전환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임야도 플러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자, 두 군데 모두 등록되면 된다 안 된다? 양쪽에 모두 등록되는 토지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임야도 임야대장은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땅값이 상당히 낮은 토지들이 중심으로 지적도 토지대장은 개발이 좀 되어 있고 땅값이 좀 있는 토지들 중심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정확한 구분법은 있다 없다? 없다. 지목이 임야라면 무조건 임야도에 다 등록되어 있다? 아니다. 지목이 임야인데도 지적도 토지대장 등록된 지목 임야인 토지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개발이 덜 되어 있고 땅값이 낮은 토지들 중심으로 임야도의 정밀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상승해요. 그럼 땅값이 상승하면 그러면 정밀도 낮은 도면에 경계가 정확히 그어지지 아니하는 어슴푸레한 경계 가지고 계속 놔두면 땅값이 상승하면 여태까지는 울타리를 쌓아도 땅값이 작을 때는 아이고 내 토지 조금 물고 가는 것 같은데 아마 놔두지 뭐 저거 뭐 술 한잔 얻어먹으면 끝나는 일 하고 놔두던 것이 땅값이 상승하면 내 토지로 조금만 밀고 들어와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입니까? 바로 장롱 안에 숨겨놨던 엽총 꺼내가 뛰어옵니까? 엽총 꺼내가 뛰어오겠죠. 그래서 땅값이 상승을 하면 정밀도가 낮은 임야도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정밀도가 높은 무슨 도로?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옮겨가서 등록하는 과정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돼 있는 장부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등록 전환. 그래서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적도에 보다 정밀한 도면에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져 있던 것을 또 돈 들여서 정밀도 낮은 것으로 바꾼다. 이건 해도 안 된다. 그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는 등록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환은 반드시 일방통행이에요. 임임 쪽에서 지토 쪽으로. 임임 쪽에서 지토 쪽으로. 그것만을 등록 전환합니다. 정밀하게 되어 있는 걸 돈 들여서 정밀하지 않은 거로 바꾸면 가서 공기를 쭉 차버야지. 그죠? 놔두면 안 되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 전환은 반드시 일방통행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었을 때 대장은 응급기로 바뀌는 거예요. 임야도 등록 토지는 반드시 임야대장, 지적도 등록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 이렇게 세트로 등록되도록 돼 있죠. 등록 전환의 핵심은 도면의 정밀도 향상이에요. 경계의 정밀도 향상. 자,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일어나게 되더라. 지목 변경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개발 안 되고 땅값이 낮은 토지가 무단히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떻게 돼요?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겠죠.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예전하고 지목이 같다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지목 변경 수반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 뭐 국토계획법 등 뭐 법률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자, 그 다음에 예외해가지고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 전환되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임야도에 등록돼 있던 토지의 대부분이 등록 전환이 돼 버렸어요. 이때 남아 있는 나머지 토지 등록 전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됩니다. 그다음에 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 분할 시 그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그러나 지목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앞에 대가리만 따서 대도사하고 일단 외웁니다. 대도사 대부분 등록 전환 도시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해서 일단 콩나물 대가리를 외웁니다. 그죠? 대도사.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봅니다. 여기 임야도가 있어요. 자, 임야도에 이렇게 등록된 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임야 중에서 큰 필지 두 개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됐어요. 가격은 일약 수십 배 상승하겠죠. 우리 임야 몇십만 원 하던 땅이 아파트 들어오면 평당 막 2천만 원씩 넘어가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야도에 놔둘 수가 없더라. 지적도로 넘어갑니다. 지적도로 넘어가요. 자, 대규모 주거단지 들어오면 학교 같은 거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학교 용지 이것도 지적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빠글빠글 사람들 빠글빠글 그러면 대규모 쇼핑몰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트 하나 들어온다. 마트 하면 뭐니 해도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 들어왔다. 저 이마트 관계자 아이가 전혀 관계 없어요. 이마트 들어옵니다. 자, 이마트가 들어오면 이마트도 지적도로 가겠죠.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이마트보다 가정에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홈 플러스 들어봤죠?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 어디로 가요? 지적도 넘어가요. 그러면 임야로 남아있는 토지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임야로 남아있는 이 토지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임야도상의 모든 토지가 지적도로 다 옮겨갔어요. 이거 그대로 하나 남겨두고 이거 공시하기 위해서 임야도를 계속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건 불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임야인 상태로 너도 같이 지적도 같이 가라. 그러면 이거 하나 없앨 수 있잖아. 하고 요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목이 임야이면서 지적도 등록된 임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대부분 등록 전환됐을 때 나머지 토지야.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이렇게 꺼였어요. 그럼 토지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이 토지 중에 자, 이 도시관리계획선이 중간에 잘리는 이런 토지들은 나중에 되면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개발되면서 여기는 임야도 계속 남아있을 거고 이거는 지적도로 옮겨오게 되겠죠. 나중에 공사하면서 옮기게 되면 정신없어. 그러니까 미리 토지를 분할해버리고 요것들은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버리는 거야. 미리. 그러면 아직은 개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미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도 지목 변경 없이 지목 모인 상태로 임야인 상태로 계속 지적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은 우리 성토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높이를 높이든지 절토 토지에 경사가 있어서 그 경사를 없애기 위해서 땅을 깎아낸다든지 또는 정지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밀어서 평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토지의 모양이 변화가 있겠죠. 이걸 대표적인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내가 삽 들고 가가지고 일 안 하고 한 두어 달씩 흙 갖다 부어갖고 땅 높이 옮길까요? 사람 사고 기계 사가지고 옮길까요? 사람 사고 기계 사야 되겠죠. 그러면 토목 비용이 투자가 돼요. 토목 비용이 투자가 되면 땅값은 절로 상승하게 됩니다. 절로. 제가 한 5년 전에 저기 울산 그 간질고 쪽에 땅을 한 140평 정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땅이 높은 데 있어요. 밑에 땅하고는 한 7m 정도. 옆에 일부 부지는 한 4m 정도 높이가 다른데 거기 옹벽을 쌓고 땅을 단단하게 건축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옹벽 쌓고 그 다음에 흙을 깎아내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성토로 해서 올렸어요. 올리는데 그 땅 하는데 돈이 대략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이 한 60만 원 하던 땅이 공사하고 나니까 140몇만 원, 150만 원 받아야 돼. 굴이 되더라고. 굴이 돼.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형질 변경했어요.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그래가 형질 변경해놓고 집 지으려고 쫓아가서 허가해주의소 하니까
지목 변경 안 됩니다. 집 못 짓습니다 하더라. 왜 안 되는데요? 하고 달라드니까 그것도 몰랐나? 그이가 절대 농지야 이가. 또는 그것도 몰랐나? 그는 보전 산지라서 집 못 짓거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돈은 들었고 가격은 올라갔고 지목 변경은 안 되지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과거처럼 정밀도 낮은 도면에 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대도사에서 세 가지 외웁니다. 이게 왜 이거 몰라도 돼. 대도사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등록 전환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서 사실상 형질 변경 지목 변경 불가능. 되죠? 대도사. 들었다 외우면 됩니다. 자, 이 등록 전환도 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있을 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신청하면 되느냐? 요렇게 60일 내에. 그럼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기는 아무 일도 없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해서 등록 전환 그 정도. 뒤에 보면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시고 104페이지 3번 분할로 갑니다. 자, 분할과 합병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분할과 합병에서 중요한 것은 분할이든 합병이든 원칙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야. 신청 의무 없다. 지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신청해야 됐죠. 그러나 분할과 좀 이따 배울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어요. 왜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느냐? 분할은 예를 들어 토지 10,000평짜리가 한 필지로 있더라. 그럼 지적공부도 한 필지 10,000평, 현실에 가도 한 필지 10,000평이죠. 맞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달라요.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등록돼야 토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토지 있어. 지적공부 보니까 토지가 없어. 이건 뭐야 이거? 불일치하죠. 소유자 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등록 전환 임야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번듯하게 집 지어져 있고 번듯하게 경지 정리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게 해서 이야 이거 돈 좀 비싸겠는데 보니까 임야도 있어. 뭔가 안 맞죠? 신청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10,000평짜리 한 필지 지적공부도 10,000평짜리 한 필지 일치하죠. 이거 분할해서 여러 필지로 하라라고 의무 부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어요. 예외만 외우면 되겠죠. 자, 이 예외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목 등록할 때 1필지 몇 지목? 1지목? 1필지 1지목만 등록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이 용도 바뀐 대로 일부의 지목을 따로 하나 더 부여하면 1필지 2지목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할을 해서 요거는 별도 필지로 하고 별도 지목으로 등록시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1필지에 얼마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있는 요 경우에만 분할의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별거 없죠? 쉬워요. 쉬워. 그리고 분할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의무 있다 했는데 이 신청 의무 있을 때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소유자가 소관청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 똑같습니다. 신청 의무 있다. 이때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만수무강하지. 그죠? 만수무강합니다. 아무런 벌칙도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 자, 합병도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있는 신청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신청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11가지 지목이 나옵니다. 자, 학철수, 유도, 구제천, 그 다음에 채공장, 공장채 하죠. 학철수, 유도구제천, 공장채. 공장채. 자, 학철수, 유도구제천, 공장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학교용지. 공장채보다 채 공장하는 게 이런 거 외우기가 좀 더 낫겠네.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유지, 도로, 국어, 제방, 하천천, 하천, 그리고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 11가지지 뭐. 자, 요 두 가지 토지의 경우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의무 있을 때 며칠 내에 신청하면 되느냐? 역시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쉽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설명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설명을 그래도 듣고 왜 이런가? 왜 이런 결정을 나왔는가? 이 근거를 아셔야 여러분 여기 편하잖아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였습니다. 우리 1000세대 아파트 지으려면 대략 10,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러면 10,000평짜리 토지가 도심지에서 아파트 짓기 위한 준비된 10,000평 여기 있습니다. 사세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건설회사는 뭐 30평, 40평, 24평짜리 토지들을 소리 소문 없이 사들여 가지고 아파트 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00평이 되기 위해서 30평짜리 토지 있다면 300필지 맞죠?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300필지 같으면 대장도 300장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 거로 되는 최소한 재건축 안 하고 우리 땅 팔아 먹자라고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파트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최소 3, 40년 이상 흘러야 되겠죠? 요즘 30년짜리 아파트 가봐도 번듯하게 바깥에 뺑기칠 한번 해보면 새 아파트처럼 보이죠? 됐습니다. 됐고. 뭐 여러분 아파트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요즘 30년 되어도 뺑기질 차로 해보면 바깥엔 번듯해. 맞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최소 3, 4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3, 40년 이상 간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토지 표시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필지다. 그럼 300필지, 300장의 지적공부를 만들어 놓고 30년, 40년 동안 보관 비용만 계속 들여야 됩니다. 불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아파트 부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해버리면 300장 보관해야 돼요. 한 장만 보관하면 돼. 한 장만. 이 행정 편의적인 목적으로 합병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나오는 이런 필지들은 한번 이 필지들로 확정이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요 지목에서 바뀌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학교 한 번 들었으면 수십 년 가죠. 그럼 학교 짓기 위해서 100필지 샀다. 그럼 100장의 대장을 수십 년 동안 보관만 해야 된다. 불필요하다. 합쳐서 몇 필지로 하자? 한 필지. 그럼 몇 장 보관? 한 장. 철도용지. 철도함 들어왔다. 우리 경부선 철도 어디서 배웠어요? 국사책에서 배웠다. 국사책에서. 맞죠? 안 배우면 국사책에서 배워서 경부선 철도. 그거 아직 있다고. 그 수많은 필지 놔뒀으면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수천 장, 수만 장 보관해야 됩니다. 미쳤지? 그러니까 자꾸 줄인다, 한 필지로. 그 다음에 수도용지, 우리 정수정. 여러분, 정수정 어디인지 모르죠? 명장동. 와, 안 해. 명장동. 그 명장동 있은 지가 언제부터 있었냐? 모릅니다. 제가 부산 이사 온 지가 한 40년 정도 됐는데, 40년 아직 안 되는구나. 36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명장동 정수정이 있었어. 맞죠?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야. 다 합친 지 하는 거예요. 유지 대표적인 게 저수지죠. 저수지. 우리 저기 회동동 저수지. 오륜 터널 옆에. 그 저수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몰라.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거기서 물 마셨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백 수천 필지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오래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필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학철수, 유도, 구제천, 채공장 됐다 외웁니다. 11가지. 그중에 학철수, 유도, 구제천 이 8가지는 몇 군데에서 만납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해서 합병은 이렇게 신청 의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필지가 합쳐져서 몇 필지가 돼버려요. 한 필지. 그럼 우리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를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찌찌찌 소축 등. 기억납니까? 집안이 연속. 한 가지 연속과 5가지 동일. 집안 연속. 그 다음에 집은 부여지역 동일. 지목 동일. 소유자 동일. 등기 여부 동일. 축척 동일. 찌찌찌 소축 등 했죠. 그러면 찌찌찌 소축 등 해야 한 필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찌찌찌 소축 등 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합병과 관련해서 106페이지. 자, 중간에 3번 합병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하고 나왔어요. 자, 우선 양가로 4번 제일 밑에 줄부터 봅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찌찌찌 소축등할 때 지반 연속돼야 되는데 지반 연속되지 아니하면 합병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합병하는 토지에 찌찌찌 소축등에서 나머지 찌찌소가 나옵니다.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더라. 서로 다르더라. 한 필지 못한다. 합병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축. 자, 양가로 2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인묘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 못한다. 한 필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등기 여부 양가로 5번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지 못한다. 한 필지 못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7번, 8번은 합병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1필지 성립 요건과 관련된 조금 확장된 요건들이에요. 확장된 요건. 자, 양가로 6번 한번 봅니다. 자,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이 같아야 한 필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장돼서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일부 토지 용도가 그때는 합병 못한다 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우리 지목은 같아야 합병이 가능하죠. 지목이 같아야 한 필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전입니다. 합병할 수 있죠. 한 필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우리 오른쪽 토지가 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고 장마가 나고 산사태가 나더니 물이 절반 고여가지고 보통은 한 보름만 지나도 물이 빠지더니 물이 안 빠져요. 계속 물이 고여 있어. 물 고인 부지는 전이에요, 유지예요?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물이 안 빠져서 할 수 없이 유지로 써야 될 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적공부는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오른쪽 토지는 1필지 일부 용도가 변경되면 분할 의무 대상 토지가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한다? 안 해줍니다. 뭐 때문에?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똑같지만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은 이 다른 부분이 생겼죠. 이 부분을 전으로 합쳐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뭐로? 유지로 떼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인 토지와 전인 토지만 합병한다면 이거는 받아주겠다. 그러면 분할 의무 대상 토지가 있는 이런 경우에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합병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 양가로 6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6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때는 합병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 조금 전에 여기서 봤습니다. 이거 합병하기 위해서는 유지 분할해서 먼저 떼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목이 같은 것만 합병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분할 신청 먼저 하고 합병 신청 뒤에 다시 한번 하고 두 번이나 토지 이동 신청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병 신청하면서 분할 떼내는 신청을 동시에만 해봐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 못한다 해서 제외.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어쩌고저쩌고 하고 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소유자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할 수 있죠. 찌찌찌 소축 등 소유자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는 소유자만 같으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요. 자, 왼쪽은 갑을 오른쪽은 갑. 소유자가 을 있고 없고 다르죠? 합병 못합니다. 자, 왼쪽도 갑을 오른쪽도 갑을 합병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아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더 같아야 됩니다. 자, 갑 3분의 1, 을 3분의 2 요로 되어 있더라. 근데 여기는 갑 2분의 1, 을 2분의 1 되어 있더라. 갑 지분 다르고 을 지분 다르고 서로 다르죠? 합병 못합니다. 이걸 합병하게 되면 그럼 지분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격도 다르죠? 이 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합병 못합니다. 그럼 이때는 합병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갑 3분의 1, 을 3분의 2 되어 있더라. 그러면 같죠?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갑 3분의 1, 을 3분의 2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으면 된다. 소유자별 지분까지 같아야 된다. 지분까지 같아야 돼. 이 지분까지 같은데 여기 가본 보니까 연산동 100번지 산다고 돼 있고 여기 가볼 보니까 연산동 200번지 산다고 돼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주소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 같고 주소 같고 지분도 같고 다시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 같고 지분 같고 주소 같고 소유자도 같고 지분도 같고 주소도 같고 세 가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소유자만 같으면 돼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소유자 같고 지분 같고 주소 같고 소지주 세 가지 같아야 돼. 소지주. 그 다음에 8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자, 축척 변경 시행되고 있는 토지와 시행 안 되는 토지 이 두 가지 토지가 한 필지가 되더라도 축척 변경 시행되는 토지는 나중에 도면 축척이 바뀌게 되겠죠. 자, 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토지 1000분의 1 오른쪽 토지도 1000분의 1 축척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만 보면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요 갈려가지고 오른쪽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있고 왼쪽은 축척 변경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1000분의 1이니까 합쳐주더라도 자, 축척 변경 우리 앞에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 지축을 울리는 두 청량을 하게 되는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무 비치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자, 좌표가 있는 지역은 지적도 축척이 몇 분의 몇? 가장 정밀한 500분의 1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그렇다면 지금은 1000분의 1로 축척이 같아. 그러나 오른쪽 토지는 곧 축척 변경 시행되면 몇 분의 몇? 500분의 1 축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축척이 같지만 곧 축척이 달라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합병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척이 동일할 것의 확장된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하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나오는 얘기. 양가로 2번에 나오는 얘기. 자, 두 토지가 합병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토지도 소유권 있고 소유자 있고 오른쪽 토지도 소유권 있고 소유자 있고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지주, 지분도 같고 주소도 같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권리의 속성, 물권의 권리의 속성상 우리나라의 원칙 일물 몇 권? 일물 일권주의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물일권주의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네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가지 권리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반드시 물건 한 개 전부 위에 권리가 존재해야 됩니까? 물건 한 개의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일부에 존재할 수 있죠. 이 공시할 때도 물건 일부에 권리 하나 있다 이래버리면 공시도 복잡해져요. 맞죠? 그래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물건 한 개면 소유권 몇 개? 한 개. 물건 한 개여야 소유권 한 개가 존재하는 거야. 물건 반 개 위에 소유권 한 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 권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거꾸로 이 네 가지 권리를 빼고는 모두 한 개의 물건 위에만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물건 반 개 위에 권리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물일권주의는 뭐예요? 물건 한 개여야 한 개의 권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건 한 개 전부 위에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물일권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권리는 물건 한 개여야 권리가 존재합니까? 물건 한 개가 아닌 반 개 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반 개 위에도. 또 이런 얘기 해놓으면 반 개는 되는데 반의 반 개는 안 되는가? 이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반의 반 개 위에도 존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 네 가지 권리는 내 거로 하는 권리예요. 남의 거 빌리는 권리예요. 남의 거 빌리는 거야. 남의 거 빌리는데 빌리는 사람 돈이 남아돌아 빌린다. 모자라서 빌린다. 모자라서 빌린다. 자, 모자라서 빌립니다. 주택을 빌려야 되겠다. 왜? 식구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빌리는 사람한테 물건 빌릴 때는 일물 한 개 전체를 빌려야 돼. 강요를 해버리면 그거 빌릴 돈은 나한테 없는데요.
그러면 못 빌리는 거지 뭐. 그러면 식구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동네 전철역 밑에 가면 비 피할 때가 많아요. 그거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맞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개 전부를 빌려야 된다면은 그 사람들의 주거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빌리는 권리는 반드시 한 개를 다 빌려야 된다. 일부만 빌릴 수도 있다. 일부만 빌릴 수도 있다. 이 보호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일부, 물건 일부에 성립되는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오른쪽 토지 위에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오른쪽 토지 전체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토지 일부에만 존재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왼쪽 토지하고 경계를 없애버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전체 한 필지가 된 토지 중 오른쪽 절반에만 이런 권리가 남아있는 꼴이 됐죠. 그러나 이 권리는 처음부터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합병하는데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 뺀 나머지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걸 뺀 나머지 권리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오른쪽에 저당권이 있다. 왼쪽에 저당권 없다. 저당권은 반드시 부동산 하나 위에 저당권 하나 존재해야 되거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합병하게 되면 그러면 합병된 후 토지 중 일부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꼴이 되죠. 저당권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죠. 그럼 합병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오른쪽 토지에만 압류 있다. 압류도 반드시 부동산 하나 전체를 다 압류해야 돼. 일부만 압류 못해. 예, 왼쪽에 없다.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에 가압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오른쪽에 경매 등기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없다. 맞죠? 자, 오른쪽에 저당권 있고 왼쪽에 저당권 있다. 합병 따따블로 못한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을 때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등기법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과정 우리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 정도. 이거는 지금 우리 거기 양가로 3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합병 제한에 양가로 3번 106페이지 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민법 얘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기 전에 하나만 더. 자, 신규 등록. 새로 등록되는 토지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정해져야 되겠죠. 자,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조사로 정해진다. 청량으로 정해진다. 청량으로. 다시 청량을 해야 될 토지 표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면적, 경계, 좌표. 그렇다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도 새로운 면적, 경계, 좌표 정해져야 되겠죠. 청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 청량 안 하고 임야도에 있던 표시를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옮기면 될까요? 아까 등록 전환함으로써 경계의 정밀도를 더 높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임야도에 있던 경계를 그대로 옮기면 정밀도는 그대로고 놓여 있는 곳만 달라지잖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다 정밀한 도면에 맞춰서 정밀한 청량을 새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청량해야 됩니다. 자, 분할. 청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분할.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 청량해야 됩니다. 자, 왼쪽 토지 이게 한 필지였어요. 요렇게 분할하든 저렇게 분할하든 이 경계와 요 면적을 새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청량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자, 여기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 두 필지 왼쪽은 100제곱미터, 오른쪽은 8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자, 합병을 할 때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해야 된다면 청량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두 토지를 합병할 때 경계는 두 토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경계를 지우개로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지우는 데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면적을 새로 재지 않습니다. 새로 재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면적을 합하는 뭐만 한다? 산수만 합니다. 합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해서 이제 몇 제곱미터다? 180제곱미터다. 이렇게 해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합병은 뭐하지 아니한다? 청량하지 아니합니다.
혹시나 청량하는 경우 있을 수는 안 있습니까? 없어요. 합병은 청량하자고 쫓아가면 저 태종대 자살바에 가서 뛰내릴 뿐다.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아니한다. 합병은. 일단 그 정도 하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